자, 교과서 247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과 24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대위 신청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정답으로는 잘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부담스럽거든. 부담스러울 때 답을 일단 딱딱딱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럼 1번으로 가볼까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그것만 일단 줄 거 보세요.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러면 여기서는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 한 글자만 딱 외우면 됩니다. 요리 해보세요. 우리는 이게 있거든. 표제부가 있고 갑구 무슨 거 있다? 얼구. 그 요 표제부가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래 여기 하는 등기가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그러면 갑구 얼구는 소유권 뭐다? 이외. 그거를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다 이래 말하지. 그러면 먼저 표시자가 딱 나오면 출제유는 지금 표제부를 묻고 있구나. 권리자가 나오면 갑구 얼구를 묻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답을 딱 내어줘. 무슨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표시에 관한 등기. 맞아요? 그럼 출제는 시험 문제를 때 이 표시자를 권리자로 바꾸는 거 위에는 시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났죠?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소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구분 건물 죽었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래 나오죠. 자, 이 경우 구분 건물 소유자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에 죽었습니다. 표시에 관한 뭐다? 등기. 요래합니다. 그럼 이제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따갑니다. 여러분들 구분 건물은 집합 건물이다. 집합 건물이다. 집합. 그럼 집합 건물의 표시가 변하거든. 변할 때는 답을 딱 가져가세요. 아파트 주민 전체가 가서 하느냐, 대표자 혼자가 가서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전체가 간다. 대표자 혼자 간다. 대표자 혼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표제부는 아파트의 표제부는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다. 일부에 관계다. 전체. 갑골구는 개인이다. 개인 아니다. 개인. 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키를 딱 잡을 때 집합 건물이라는 딱 말이 나오면은 표시가 변할 때는 주민이 전체에 간다. 대표자 혼자 간다. 혼자 가서 다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 대위 신청은 표제부를 대위해 주는 것이지. 갑골구를 대위해 주는 거 이단이다.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제 손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아파트 분양하고 옛날의 아파트 분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해놓고 해봅시다.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거든. 요 101동에 표제부가 있지.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아파트 분양은 있잖아요. 그죠? 분양 받은 사람 이름 앞으로 바로 소유권 벌어넣기를 했어요. 바로 소유권 벌어넣기. 오늘날의 아파트는 일단 건설회사 이름으로 벌어넣기 했다가 분양을 받은 사람 이름 앞으로는 이전을 합니다. 이전.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래요. 이 지문은 옛날입니다. 옛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양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 이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보존한다. 일반적으로 이전을 한다. 이전. 요즘에 일반적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전세를 살았습니다. 전세를.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1701호를 분양받았어요. 10년 동안 전세를 살았거든. 내 집을 마련했거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러면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갖고 싶다? 안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제일 먼저 입주해서 그래가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를 갖고 싶거든. 소유권 벌어넣은 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벌어넣은 게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보존 등기는 성질상 표제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리고 요 101동의 표제부는 주민 전체가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맨 먼저 입주하는 사람, 맨 마지막에 입주하는 사람 시기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전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맨 먼저 이사 와서 맨 먼저 보존 등기 하는 사람이 이것도 이거 이렇게 같이 한다, 따로 한다?
같이. 요 같이 한다가 무슨 신청이다? 동시입니다. 그러면 내가 1701호에 이사를 와가, 자, 101동에 표제부 만들었죠? 그 다음에 1701호에 표제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표제부는 주민이 전체가 같이 써요? 따로 써요? 같이. 그러면 요 라인 있죠? 일반적으로 구조가 같아 안 같아? 같아. 평수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요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도 이거 같이 쓴다? 따로 쓴다? 같이. 같이 쓴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준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표제부를 내가 하는 것이지 1601호에 갑골구를 대신 만들어주는 것은 이단이다? 아닙니다. 뭐를 이야기한다? 표제부. 이해합니까? 네. 그럼 표시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보름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신청해 줄 수 있다? 대위. 그렇게 딱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거는 딱 한 글자입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입니다. 갑골구를 대신해 주는 거 이단이다? 아니다. 그 위에는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갑시다. 니은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비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 된 경우 이래 나오죠. 그 옆으로 갑시다. 건물의 신축이라는 구분 건물 아닌 건물이 구분된 후에 그 신축 건물에 죽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건물에 죽었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죽었습니다. 표시 변경 등기.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됐죠? 이 경우 구분 건물에 소유되는 일동에서는 다른 구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에 죽었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니은 옆에다가 철근이라고 썼어요. 니은 옆에다 철근. 자, 이러세요. 철근이라고 써놔놓으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요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비구분 건물입니다. 비구분 건물. 그런데 이 주택을 보니까 철근이 이래 나와 있더라. 이 말. 철근이. 그럼 지내가는 갑이 뭐라고 했냐면, 저놈의 자식들 집을 지으면 끝마무리를 깔끔하게 안 하고 저게 뭐야? 이래서. 지내가는 어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할 때, 저 사람들 철근을 이렇게 내놓은 걸 보니까 현재는 돈이 없어서 단층만 올렸고 돈이 있으면 2, 3층 올릴 모양이다.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그래가 이걸 보세요. 2층, 3층, 4층, 5층으로 올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분양할 수마다 있지. 그러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 돼버립니까? 구분 건물이 됐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은 무슨 등기 됩니까? 보존. 맞아요? 네. 그럼 요거 변경 등기 해야 된다. 아닌다? 해. 이 보존 등기 해야 된다. 아닌다? 해. 그럼 이제 답입니다. 이 변경 등기 하면서 무슨 등기 들어온다? 보존. 요게 무슨 신청이다? 동시. 그럼 요 변경 등기 하는 사람은 이거 보존 등기 무슨 신청해 줄 수 있다? 대위.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시험에 이런 거를 갖다가 나올 때는 있잖아요. 출제는 분명히 대위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럼 구분 건물 딱 넣으면 대위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그 대위신청은 반드시 표제부를 대위하는 거다. 갑골구를 대위하는 거다. 표제부. 그래 딱 가져가면 됩니다.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건물 멸실 등기의 대위 신청입니다. 이것도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답만 딱. 제가 설명해 주면 알 수 있어요. 자, 기업으로 갑시다. 건물 대지의 지번 변경 또는 대리권의 변경이나 소멸인 때 그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1월 이내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적었습니다.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마다 있다. 제가 설명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니은도 똑같은 겁니다. 구분 건물에 그 건물에 속하는 일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 구분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일동 구분은 다른 구분의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일동 전부에 대하여 멸실 등기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찾았습니까? 자, 멸실 등기다가 쭉 꺼보세요. 멸실은 표제부에 합니까? 갑골구에 합니까? 표제부. 그럼 이런 거는 전부 다 표제부를 대위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아니, 이거 너무 쉬운 말입니다. 자, 너무 쉬운 말인데 답만 딱 가져가면, 자, 요리 글자를 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답을 내놓고 합니다. 건물 주인이 등기 신청 안 하면 땅 주인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건물주인이 등기 신청 안 하면 땅 주인이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거꾸로 땅 주인이 등기 안 하면 건물 주인이 대위해 줄 수 있다는 지문은 없습니다. 그런 건 법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건물 주인이 안 했을 때 땅 주인이 대위해 줄 수 있다. 아니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요 땅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 자, 을이 갑한테 갑니다. 친구야, 땅 좀 빌려달라. 뭐 하려고? 가든 지어서 장사 좀 하게 이 말이야.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빌려서 가든을 지었어요. 그럼 여기 정리해봅시다.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토지는 누구 겁니까? 갑.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을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저 건물 가든 지인데 투자를 해가 가든을 해요. 장사를 하다가 자, 예를 들어서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다. 자, 집이 타버렸다. 무슨 등기 된다?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갑걸구에 한다. 표제부는 단독이라고 너희나 단독. 건물 주인이 누구다? 을이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평생 모았던 재산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다 날려버렸는데 등기소에 가서 멸실 등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면 땅 주인이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냐냐? 이 말이라. 해줄 수마다 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다른 말 해봅시다. 아파트가 있거든. 이 아파트가 홀라당 내려앉아 버렸어요. 삼풍백화점 내려앉아 버렸어요. 멸실등기 해야 되는데요. 해. 그럼 주민 전체가 가서 할 것이냐, 1인이 가서 할 것이냐 이 말이거든. 집합 건물만 딱 넣으면 전체가 간다. 1인이 간다. 1인. 나름의 사람을 위해서 대위 신청해 멸실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내 혼자 가서 해도 된다 이 말이지. 감 잡았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만 딱 갖고 가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손을 보세요. 컨트롤 잡을 때 집합 건물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주민들이 전체가 간다. 1인이 간다. 1인이 가서 다 대위해 줄 수마다 있다. 있는데 이 대위는 표제보다 갑걸구다. 표제. 그것만 딱 갖고 가면 되고 하나는 더 남아있는 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을 때 건물 주인이 등기 안 하면 땅 주인이 대위해 줄 수마다 있다. 그것만 딱 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일어났습니다. 건물의 멸실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다? X. 대지 소유자도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통과. 그 다음에 5번으로 갔어요. 토지 수용만 줄 거세요. 옆에다가 관공서라고만 썼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냅니다. 안 내는데 만약에 내더라 하더라도 끝글자 있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런 거는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없다 이래밖에는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끝에 뭐다? 있다. 수용은 개인이 한다. 관공서가 한다. 관공서는 다 대위해 줄 수 뭐다? 있다. 이 시험에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6번에 신탁 등기죠. 옆에다가 329페이지 적었어요. 신탁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신탁 등기 안 하면 위탁자와 수익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됐죠? 그 다음에 7번에 체납처분만 줄 것이요. 그럼 체납처분도 관공서다, 관공서 아니다? 관공서. 끝에 가면 뭐다? 있다. 이런 건 공부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내고 내더라 하더라도 끝글자만 밖에 낼 수 없어요. 있다,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등기 신청의 방법이거든.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이제 큰 타이틀로 등기 신청의 방법입니다. 그죠? 이렇게 방법이거든. 이렇게 이제 오면은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요즘에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내더라고요. 내면은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라. 이 방문 신청은 공부할 게 없어. 그냥 간단하게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방문. 인터넷으로 하는 게 뭐다? 전자. 됐죠? 그럼 요거보다 그 방문 신청 시험에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 248페이지를 갑니다. 방문 신청입니다. 첫째 줄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적었습니다. 등기소에 출석. 됐죠? 그럼 아까 대리인 속에는 변호사, 법무사 있죠? 사무원도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249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1번에 보세요. 신청 정보의 정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갑니다.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 정보를 정정하기 위해서 날인하지 않은 신청과 이에 상반되는 게 있었으면 신청이 죽었으면 전원. 거기서 출제인이 고칠 수 있는 거는 전원이 날인한다, 1인이 날인한다, 1일밖에 안 되거든. 뭐다? 전원. 그 밑에 2번입니다.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부에 등기업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죽었으면 1명. 그럼 여기서 결론은 정정은 전원이고 간인은 뭐다? 1인이고 그 차이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간인은 여러분들 이거거든. 신청서가 여러 장 있죠. 여러 장에서 이 반일에 접어가 여기 도장 찍는 거 있다 있지. 이게 간인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간인은 내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그럼 신청인이 10명이라 하더라도 1명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런데 정정은 수정이다 수정 아니다? 수정. 수정은 내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10명이라면 10명 도장 다 찍어야 된다 안 찍어야 된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정정은 뭐다? 전원. 간인은 뭐다? 1인.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으로 갑니다. 첨부 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이래도 다른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는 3개월 이내만 줄 꺾고 동그라미 이번에 그 밑에 박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박스 위에 거 반환하는 경우거든. 옆에 갑니다. 신청 정보에 첨부된 등기 운인을 정면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이 자 적었습니다. 법률 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위에다가 계약서 이러면 됩니다. 계약서. 시험에는 계약서라고 안 나옵니다. 자, 시작. 법률 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그 예를 들어라. 그게 무슨 서다? 계약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걸 풀 때는 자, 이래 풉니다.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거든.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이 있거든. 마지막에 등기 완료예요. 그럼 여기서 요 단계와 요 단계는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실행.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되지. 여긴 됐다 안 됐다? 안.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취합니다. 하나는 각합니다. 하나는 보정입니다. 그럼 써놓고 한다면은 신청 정보, 첨부 정보입니다. 첨부 정보. 신청 정보는 신청서, 첨부 정보는 첨부 서류, 첨부 서류. 그럼 답입니다. 취하는 등기 신청을 취소해버리는 게 뭐다? 제한.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취하는 취소거든. 취소는 아예 처음부터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과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다 돌려받아요. 돌려받아요. 각하는 등기관이 등기 실행을 거부 안 해주는 게 뭐다? 각하. 그럴 때는 신청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첨부 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어. 이때는 단순하게 하세요.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을 각하했다면 근거자료는 한 개는 남겨두는 거야. 그래서 신청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정은 보충하여 정정한다. 이게 보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들 때 항상 요 예를 들거든. 등기 신청은 10시에 했어. 그럼 등기관이 나한테 접수증을 줘. 접수증에 보니까 17시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오후 5시에 등기가 끝날 테니까 그때 등기필 정보 받으러 오세요. 이 말이거든. 그럼 나는 볼일 보러 가지. 맞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등기소에서 서류가 10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다. 빨리 떼어오라. 도장을 10군데 찍어야 되는데 한 군데가 빠졌다. 빨리 가져오라. 가져와가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는 게 보충하여 정정한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서류는 돌려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서류를 돌려주면서 고쳐오세요. 이러면 각합니다. 등기관의 책상에서 등기관의 면전에서 도장 찍어야 보정입니다. 그러면 정합니다. 등기 신청 정보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이랍니다. 신청 정보 첨부 서류를 반환하게 하여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반환하면 안 됩니다. 반환하면 각합니다. 책상에서 해야 보정이.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는 이제 등기가 끝난 거예요. 끝났다면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감도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하고 토지거래 허가서도 제출하고 계약서도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끝나면 돌릴 수 있는 거는 계약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돌려받을 수 없어. 저는 계약서라고 썼지만 시작. 법률 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명. 그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한 장을 넘기세요. 그럼 이제 전자신청 이래놓거든. 그 이제 요거를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밑에 보면 2번으로 봅니다. 전자신청입니다. 동그라미 1, 2, 3으로 내려오세요. 3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제목만 줄 것이에요. 자연인과 법인. 동그라미 2번에 제목만 줄 것이에요. 외국인.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전체를 줄 것고 끝에 없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보세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죠. 그럼 결론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비법인은 안 됩니다. 비법인은 자연인과 법인은 뭐다? 돼. 비법인은 인터넷으로는 등기할 수 없어요. 방문 신청으로 해야 된다. 이 말.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더 써놓게요. 하나만 더 써놓죠. 자, 우리가 대리인이 있거든.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방문 신청할 때 대리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인터넷으로 할 때는 변호사, 법무사만 된다. 이 말. 그럼 결론은 인터넷이라는 거는 컴퓨터상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거든. 이때는 신분이 명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허가번호, 등록번호 이런 게 있다, 없다? 있죠. 신분이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비법인은 단체다, 단체 아니다? 단체. 단체는 유령의 단체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인은 있잖아요. 유령의 단체. 예를 들어서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신분이 명확하다, 안 하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답만 딱 외우면 되죠. 자,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그러면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2번에 죽었습니다. 변호사,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251페이지에 죽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등록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사용자 등록.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그냥 요래 하죠. 제가 항상 예들 때 이래 예를 들거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예를 이렇게 들거든.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낼 때 은행에 직접 가서 보낸다. 이게 방문 신청이지. 인터넷 뱅킹한다. 이게 뭐다? 전자신청. 맞아. 그러면 전자신청은 인터넷 뱅킹이거든. 그러면 인터넷 뱅킹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 해야 돼요? 해요. 전자신청할 때도 사용자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여기서 몇 가지 알아야 되거든. 그럼 1번의 전자신청입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째 줄입니다. 두째 줄에 자격자 대리인의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죽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 그럼 거기서 등기소에 직접 출석이죠. 자, 이리 와보세요. 등기소에 직접 출석. 여기다가 앞에다가 관할자를 쓰면 안 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이라면 오덱스타 X. 이 말은 인터넷 뱅킹하면 사용자 등록하죠. 아무 은행에서나 해도 다시 아무 지점에서나 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등기소도 아무 등기소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관할 등기소 이라면 오덱스타 X. 그 말만 조심하면 되고 2번을 보세요. 자격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고 자르세요. 자, 본인 줄 것을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럼 요거를 공부할 때 요래 공부하죠. 보세요. 갑하고 을이죠. 본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를 우리가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직접 안 하고 법무사 아저씨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신청회로 오는 사람은 본인이 온다, 대리인이 온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하면 됩니다. 본인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가 하면 됐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둘째 줄 끝에 갑니다. 셋째 줄 끝에 봅니다. 둘째 줄 끝이네요. 그죠? 저것입니다. 인감정명. 저것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명. 여기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명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그래서 제가 답만 딱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사용자 등록한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 된다? 해요. 그래서 인감을 들고 가는 겁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조심할 때 요걸 해봅시다. 자, 사용자 등록을 했지. 하고 난 다음에 전자신청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다시 합니다. 전자신청할 때 의무자는 인감을 첨부한다. 오덱스다. 그럼 제가 이제 꼭 기억하세요. 인감은 방문신청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말 해봅시다. 인감을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인감이거든. 근데 전자신청을 할 때는 공인인증 제도가 있다, 없다? 있죠. 공인인증을 받았다는 게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인감은 필요가 없어. 그럼 자, 요리 오세요.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자신청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을 확인해야 된다, 된다? 해. 그때는 인감의 필요가 뭐다? 있다. 이러다 하면 됩니다. 통과? 이해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만 줄 것을. 4번으로 갑니다. 유효기간의 연장은 죽었습니다. 전자문서. 그러니까 연장할 때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출석할 필요는 뭐다? 없다. 왜냐? 자, 우리가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했고 사용자 등록의 인감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러니까 제출한다 안 한다? 직접 출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연장은 무슨 문서? 전자문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통과. 한 장을 넘겨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교과서 253페이지를 갑니다. 여기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시법이에요. 그죠? 공시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순서와 절차를 규정하는 게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1순위는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이 나와, 서류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 법에 있잖아요. 법에 제일 위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신청 253페이지 제일 위를 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니까 1번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첨부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첨부 서류. 그러면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가 무슨 서류다? 첨부 정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내려오세요. 등기 신청 정보거든. 그럼 여기서는 자, 1번으로 갑니다. 자, 2번에 갈로 읽고 1번만 딱 봅니다. 쉬운 거는 통과를 합니다. 1건 1신청서 G, 오더와이더 O.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무슨 신청이 있다? 일괄 신청. 그러면 여러분들 자, 잠깐만 아니 넘기지 마세요. 이러세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1건 1신청서 주의.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몇 개? 한 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 그럼 여기서 예외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랍니다. 일괄 신청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있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러면은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쉽습니다. 그 말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 일괄 신청이 무엇이냐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냥 우리 법제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래밖에 시험에. 그러니까 끝글자에 OX만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래밖에 시험에 안 되는 거라. 일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리거든.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그럼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제공하면 됩니다. 근데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그럼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를 해. 그럼 저당권이 몇 개다? 10개. 그 등기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냐냐? 이랍니다. 들어올 수마다 있다. 그럼 요거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어드와이더 O. 동시 신청이니까 등기가 몇 개? 2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 2개.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청서가 몇 개? 1개. 그럼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기라.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자, 괜찮아요. 잠깐만 한번 확인해보고 갑니다. 확인해보고 갑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 이럴 때, 329페이지를 펴볼까요? 331페이지를 펴볼까요? 331페이지. 다른 거는 일단 다 놔놓고 8번으로 가봅시다. 신탁 등기의 말소 이렇게가 나와요. 그러면 1번의 셋째 줄에 1건의 신청 정보로 뭐다? 1과 2번의 둘째 줄에 1건의 신청 정보로 뭐다? 1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청서가 몇 장이 들어간다? 한 장. 그런데 그렇게 봤다 이거 329페이지를 보세요. 29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봅니다. 거기 동시신청 나와요? 네. 거기다가 278페이지라고 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둘째 줄에 갑니다. 1건의 신청 정보로 뭐라 한다? 1관. 됐죠? 그러면 제 요리를 잠깐만 와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시험에 낼 때, 요리 와보세요. 이걸 시험에 낼 때 1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있는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O. 자, 이럽니다. 소유권 있는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오덱스다 X. 지문은 그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1건 1신청서 주인은 됐다. 일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이루는 거 신탁 등기는 몇 개 신청서가? 한 개. 그럼 그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앞장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254페이지를 갑니다. 여기 그 254페이지에 나와있는 그거는 있잖아요. 시험에 제가 이렇게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래만 딱 외우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가면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잠깐 한번 가볼까요? 여기 거기서 254페이지에 보면은, 그 신청정보의 내용의 필요적 정보상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 옆에다가 355페이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355페이지. 그럼 355페이지를 갔다 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출제인의 시험 문제는 그 355페이지에 보면 박스 있죠.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외울 때는 제 손을 보세요. 크게는 2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럼 크게 2개만 외우면 되는데 하나 더 포함한다면 3개 정도만 외우면 돼. 자, 그러면 이래 해봅시다. 아니, 시험에 다른 건 안 내. 이것밖에 안 내. 왜 자꾸 제가 자신있게 안 내냐 때 다른 거는 법에 규정이 없어. 이것만 법에 규정이 있는 거라. 오케이? 자, 그럼 이리 와봅시다. 어려우세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거든. 요거는 나중에, 이번 달에는 소유권이 얘를 배우거든. 그럼 이게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할 때, 자, 요리 와보세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 범위가 있어요. 그럼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요거 있죠. 그죠? 전세의 목적은 필요적 기재 이다 아니다? 아니. 요거 하나 외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상권이죠. 지상권. 지상권입니다. 보세요. 목적이죠. 민법 가져옵니다.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뭐고? 목적. 시작.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뭐다? 목적. 됐죠? 네. 그럼 여기 옵니다. 지역권이죠. 그죠?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쓸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그 빌렸을 때 자기 토지의 편입니다. 통행, 인수, 관망, 있다, 없다? 민법에, 지역권에 남의 땅을 빌릴 때 뭐 한다고 빌렸다? 통행하기 위해서, 인수는 농수로 하기 위해서, 관망은 일조권이지. 민법. 맞아요? 네. 그럼 이거 됐죠? 네. 그러면 전세는 있잖아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에요. 자, 근데 제 노트에 하나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래 합니다. 요 글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목적은 필요적 기대다. OX다. X. 목적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 자, 요 읽어도 목적인 범위죠. 그 목적을 말한다. 범위를 말한다. 범위. 오케이? 이거는 O입니다. 요거는 OX다. X. 요거를 목적인 범위 이거를 여러분들 그 필수 확인 지문 프린트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좋다. 괜찮습니다. 자, 이쪽 한번 줘봐요. 이리 줘봐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매일 올리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한글 파일로 딱 정리해가지고 카페와 밴드에 올려놨거든. 근데 이거 출력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안 하고는 다 자유입니다. 이게 23장밖에 안 돼. 23장. 왜냐 이럴 때 이거는 이제 그 제가 B4 용지로 갖다 이랬거든. 그 요 A4 용지로 이렇게 가볍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23장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하나 이래가 출력을 하면 양이 많아서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가 나와 있었는데.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아니, 이제 그거를 원래 있잖아요. PDF 파일로는 공개를 할 수 있어도 한글 파일로는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 한글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야 가능 안 해요? 하거든. 그런데 난 무조건 공개인데. 그래서 제 카페든 밴드든 무조건 실명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하네요. 사회 정의의 첫 걸음은 있잖아요. 실명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사회 정의의 첫 걸음이에요. 그 사회 정의 첫 걸음이요. 우리나라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좀 그동안에는 좀 섭섭한 일이 많이 있었거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많아요.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래, 자, 그래가 밴드에는 내가 지웠는데 공개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써놨는데 그런 말도 못 들어. 밴드는 그럼 안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럼 좀 알아서 하세요. 좋다. 그럼 이제 진행한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카페는 그게 올려져 있습니다. 카페는 내일 되면 지울 거거든. 아직 안 지웠거든. 내일 되면 지울 겁니다. 공개 기간은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뭐. 일주일이면. 맞죠? 네. 그래서 밴드든 카페든 제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다. 저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요즘에는 몸이 2개라도 못 돼요. 지금 10군데 다니고 있다, 이 말이야. 오라는 데서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10군데가 될 수 있냐? 촬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카페에다 다 올려져 있거든. 내일 삭제할 겁니다. 저녁에 삭제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한 사람은 이거 그냥 들고 가서 복사점에 가서 맡겨버리면 된다, 안 된다? 됐죠? 네. 그럼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 간단한 겁니다. 자, 됐어.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목적이, 그러니까 왜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냐면은 전세 계약서 속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기재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닙니다. 범위는. 그럼 요거를 따와서요. 요게 뭡니까? 범위라는 말은 뭐를 말합니까? 부동산 일부에 된다는 소리입니다. 범위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부동산 어디에 된다? 일부에 되죠. 그럼 이제 답 딱 나왔죠. 일부이라면 뭐를 가져오라? 도면이다, 이 말. 그럼 올해의 기출문제 이게 답이었죠. 그죠? 답입니다. 이래 놨습니다. 틀린 것을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때는 대상을 첨부한다. OX다. X. 대상이다. 도면이다. 도면. 이렇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요거 하나만 더입니다. 요역지가 있고 성역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할 때 요래하세요. 지역권 등기는 한 번 한다, 2번 한다, 2번. 그럼 성역지에는 뭐를 표시하고? 요역지. 요역지에는 뭐를 표시하고? 성역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게 전세금이지. 그럼 이제 1이라 봅시다. 요 두 개는 지료는 필요적 기대 1아니다? 아니지. 됐죠? 그럼 여기 전세금은 필요적 기대 1아니다? 1아. 됐어요. 그럼 여기는 지료는 없잖아요. 됐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1위로 오세요. 임차권에는 차임이 있죠. 그죠? 차임이 있어요. 그럼 임차권에는 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처분 권한 없는 자. 여기 처분 권한 없는 자 할 때 민법 시간에 가면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상속 재산 관리인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나 상속 재산 관리인도 임대차를 줄 수마다 있다. 그럼 자기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돼. 시험에는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에 채권액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건저당이라면은 건저당권 할 때 채권 최고액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채무자. 그 다음에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제가 채권에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건저당권에 채권 최고액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요게 채무자 기재해야 된다, 아니다? 해요. 몰랐다면 오늘 알면 됩니다. 저당권에는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는 표시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자? 채무자.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라는 말은 보세요. 소유권에 저당 들어올 수 뭐다? 있지. 그럼 소유권에 전세 들어올 수 뭐다? 있지. 소유권에 지상 들어올 수 뭐다? 있지. 그럼 전세에 저당 들어올 수 뭐다? 있지. 지상권에 저당 들어올 수 뭐다? 있지. 그러면 전세에 저당, 지상에 저당 표시해야 된다. 해요. 이게 소유권입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할 때 다른 각도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출제윤이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답입니다. 요겁니다. 이걸 지금 민법 시간이다, 공시법 시간이다. 이게 만약에 민법이었다면은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이거는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다. 그러면 빌려 쓸 때는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돼요. 하나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답다. 있지. 그럼 여러분들 사용료죠. 그럼 쉽게 해봅시다. 전세의 사용료가 뭡니까? 전세. 그럼 임대차의 사용료가 뭡니까? 차익. 저당권의 사용료가 뭡니까? 이자. 그럼 이거는 지료지.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렸을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답다. 있다. 그럼 이거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돈입니다. 그럼 답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돈하고 시간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결론입니다. 시간은 있잖아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임의적 기계입니다. 시간은 전부 다 무슨 기계이다? 임의적. 그럼 전세 기간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올해 저당권 시험에서 이게 시험에 났거든. 저당권은 시험에 두 개가 났어요. 얼마나 쉬운지 제가 해볼게요. 1번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랬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저당권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랬거든.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어덱스다? 공동담보목록은 몇 개? 5개. 그게 시험 문제예요. 3개, 5개. 이거 숫자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저당권의 하나. 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필요적 기대사항이 아닌 것. 1. 존속기간. 그럼 뭐다? 존속기간. 시간이다, 돈이다? 시간. 그럼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12개 중에 2개는 그냥 공짜로 먹은 거잖아요. 맞다? 맞죠? 공짜로 먹는데 절대 시험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답을 딱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이랍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자의 지급 시기, 변제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부 다 시간이다, 시간 아니다? 시간.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입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민법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지료 있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 그럼 이거는 임의적 기재예요. 그러면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오더와이다. 오.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다. 오더와이다. 오. 저당권이 이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그럼 요 두 개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충을 한다면은 답만 딱 가져갑니다. 보증금도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러나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답만 딱 갖고 갑니다. 민법에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있답다? 없다. 이 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법에 거래관행상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래관행상.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이제 결론을 지으면 돈은 필요적이고 시간은 임의적인데 시간은 예외 없고 전부 다 임의적이고 돈은 예외가 뭐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보증금은 뭐다? 임의적. 이자는 뭐다? 임의적. 그러면 여기 안성감 하나 해볼게요. 안성감 하나 해볼게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 비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어디다?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제가 안 쓴 거 제가 한다고 그랬죠. 판매 비용이죠. 돈이다, 시간이다. 그럼 필요적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는 이 세 개 이외에는 다 필요적이라고 그랬지. 오케이. 네. 아니, 요게 이해가 제일 쉽잖아요. 그럼 안 쓴 것도 다 답은 똑같다니까. 답은 똑같다니까.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래 썼어요. 판매 비용과 판매 기간은 필요적이다. 어덱스다? 기간은 시간이다, 돈이다? 시간. 이거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렇게 딱 외우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럼 시간을 많이 절약시켜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제 교과서 어디를 가시느냐 이럴 때 259페이지를 갑니다. 자, 259페이지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별 정보 이래 놓거든. 요거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좀 쉬었다가 합니다.